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깨비불 코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 코딩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블록 코딩을 이제 싱커캐드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회로를 만들었지만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키를 눌러줘야 돼요. 자,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요 코드를 눌러주면 이제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라 그래요. 요 카테고리가 6개가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선생님이 이렇게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출력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두이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두이노의 출력과 관련된 모든 블록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안에 있는 모양과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이 부분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선생님과 다양한 우리 생활 주변의 주제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이제 불러서 쓸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제어에 대한 거고요. 제어는 주로 코딩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반복을 한다든가 뭐 조건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력이죠. 입력은 출력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어떤 신호를 받을 때 받는 부분을 처리할 때 쓰는 코드들이 여기 보라색으로 묶여 있고요. 자, 수학은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는 말 그대로 계산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수학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수학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요거를 쓸 거예요. 임의의 선택이라는 것도 쓸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무작위 숫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기능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는 1에서 10 사이에 어떤 숫자가 하나 툭툭 튀어나와요. 이 블럭을 쓸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표기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코딩이 아니고 코딩에 대한 내용을 빨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 설명을 넣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코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코딩을 짠 다음에 한참 지나면 자기가 짠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이런 문장을 참조하면 빠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잠깐씩 보관해야 될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블록들이 생성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구현하는 그런 코딩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깨비불을 오늘 이제 간단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똑같이 하드웨어 설계를 하듯이 우리가 프로그램도 설계를 합니다. 거의 문제는 비슷하죠. 하드웨어에서 봤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빡거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PWM을 6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블록은 요거예요. 출력 카테고리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에서 이제 포트 번호를 쓸 수 있는데 이 번호가 뭔가요? 전부 이 블록은 PWM 제어 전용이기 때문에 PWM 포트 번호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포트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값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수학 카테고리에 가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키는 블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가져와서 범위를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에서 10인데 이걸 0에서 255로 바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PWM 포트에서 원하는 값의 범위가 이 정도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55까지 쓸 겁니다. 1에서 10으로 쓰면 너무 작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쓰는 거니까 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도깨비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0에서 255로 해서 밝기의 범위를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몇 초 대기 블럭을 또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한 반복 기능이 자동적으로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도깨비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깨비불을 코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팅커캐드의 이제 메인 화면에서 코드를 클릭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력 카테고리에 가서 아래 같은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임의 선택 블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어에 가서 요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0.5초 시간을 바꿔주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싱커캐드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깨비불이 작동을 할 거예요. 언제 켜질까요? LED가. 자, LED가 언제 켜지냐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제 PWM에서 이 코딩에 의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신호가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 LED가 어떤 조건일 때 LED가 이제 켜지는지만 보면 되죠. 자, LED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긴 다리 쪽에 플러스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긴 다리에는 PWM 신호가 높은 신호, 낮은 신호가 막 이제 혼합돼서 들어오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PWM에서 높은 신호, 켜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짧은 다리 쪽에서 포트에도 그 순간에 끄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켜지는 겁니다. 그 시간적 차이가 켜지는 시간이 길면 밝고 이제 켜지는 시간이 짧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 거고요. 켜지는 시간이 아예 없으면 이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밝기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임의 선택 기능을 쓰기 때문에 어떤 밝기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컴퓨터가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이제 싱커캐드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딩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어 놓은 회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도깨비불부터는 이제 코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코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코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딩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딩의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코딩의 화면을 좀 넓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고 마우스를 요 경계선, 요 코딩 경계선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촥 변해요. 그때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슬슬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키를 놓습니다. 자, 그럼 이게 커졌죠. 근데 화면이 안 보여요. 회로가 안 보입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딱 크기에 맞춰서 위치가 딱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회로 연결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4장까지는 코딩 없이도 회로 그 자체로 동작하도록 설계를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도깨비불부터는 코딩을 하지 않으면 이 회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1번, 10번 이런 포트에서 어떠한 신호도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연결된 부품들은 어떤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전기 에너지 공급을 이제 포트에서 할 건데 그 전기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를 코딩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교재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교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맨 처음에 우리가 PWM을 제어하기 위한 블록을 써야 돼요. 자, PWM을 제어하기 위한 블록은 어떤 거였나요? 자,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핀 얼마의 값을 얼마로 설정해라 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것이 요겁니다. 자, 이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높음, 낮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핀 3의 값을 이렇게 숫자를 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핀 3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3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번호가 굉장히 익숙해요. 뭔가요? 우리가 오늘 사용한 PWM 포트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번부터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중복댐 이렇게 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10번이죠. 자, 그래서 2개 정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중복댐을 누르면 2개가 동시에 이렇게 딱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또 여기다 넣고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넣으면 4개가 복사되는 거고, 마우스 2개만 하겠다 그러면 요 밑에 2개만 하니까 마우스를 여기다 두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중복댐이 나오죠. 그러면 2개만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포트 번호를 다 PW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9번, 6번, 5번,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핀 11번에 PWM 값을 0으로 하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0에서 255까지 값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0에서 255 값 중에 자동으로 하나를 택해 주는 게 바로 요 계산 카테고리에 가면 있다 그랬죠. 임의의 선택 요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현재 0에서 1에서 10으로 되어 있는 걸 0에서 255로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복사를 합니다. 중복댐. 자, 이렇게 생겼죠. 또 중복댐.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중복댐이 나타나면 왼쪽 키로 중복댐을 선택하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중복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총 몇 개를 합니까? 6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블록은 블록끼리 이렇게 합쳐져요. 합치면 블록이 알아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모조리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1번부터 0에서 255 사이에 어떤 값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10번도 0에서 255 값 중에 어느 값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PWM 포트에 전부 다른 값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LED가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양극다리가 높은 전압이 들어오고 음극다리가 낮은 전압이 들어오는 조건이 어느 순간에 될 겁니다. 그 순간에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 초록불에도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한히 반복시키면 얘가 껌뻑껌뻑하게 될 거예요. 자, 대신에 이런 상태를 한번 얼마 동안 시간을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0.5초로 블록을 하나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0.5로 수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만 해놔도 무한히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코딩은 다 짰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위치를 좀 잡아 놓고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되겠죠. 시뮬레이션 시작.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불이 지금 해당되는 조건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0.5초마다 어떻습니까? 조건이 변하죠. 0.5초마다 이 들어오는 LED 값들이 달라져요. 자, 밝기가 막 바뀌고 어느 경우는 어둡게 켜주고 어느 경우는 밝게 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깨비불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딩은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선생님이 수업한 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도깨비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나만의 도깨비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도깨비불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